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어 비기너 분들을 위한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막 켜고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댓글을 받았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 댓글이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I don't really understand how this channel is supposed to be geared toward learners versus regular Korean podcasts. Seems like one needs to already be at an advanced level to understand her speech, especially with the inflection she uses. 라고 남겨주셨고요. 간단하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자면 도대체가 이 팟캐스트는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팟캐스트가 맞냐? 이거죠. 벌써 어느 정도 한국어를 잘 해야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억양 같은 거. 라는 그런 댓글이었고, 저도 이걸 보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비기너 분들이 제 팟캐스트를 처음 눌렀을 때는 되게 좌절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빠르다. 이거는 내가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먼저 대답을 해볼게요. 맞습니다. 저는 제 팟캐스트에서 쉬운 한국어 또는 느린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한국인이거든요. 그냥 한국에서만 쭉 산 한국인인데 평소에 다른 한국인들이랑 얘기하는 속도로 똑같이 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그래? 그러면 나랑 레벨이 맞지 않겠네. 그럼 난 그만 봐야겠다. 나가기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만 잠깐 끝까지 자막과 함께 봐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냥 똑같은 스피드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초보 학습자분들이 못 듣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고급 학습자들만 듣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평소대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이유랑 그리고 초보자분들도 제 팟캐스트를 이용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와 팁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목표예요.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어느 정도로 잘하고 싶어요? 아마 한국어 팟캐스트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간단한 여행 표현들, 이거 얼마예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이런 거 배우려고 찾아오신 건 아닐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한국어 대화하고 싶고 한국인이랑 그리고 한국어 콘텐츠 편하게 볼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도 그런 간단한 한국어가 아니라 진짜 한국어 제대로 공부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들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릴 3가지 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마인드셋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쉬운 거 보지 말고 흥미있는 거 보자. 고요. 세 번째는 듣고 보자입니다. 이렇게 3가지 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마인드셋이죠. 이 마인드셋은 어떤 마인드셋이냐면 한국어를 가장 빠르게 효율적으로 배우기 위한 마인드셋입니다. 다들 한국어를 빨리 배우고 싶잖아요. 빨리 잘하고 싶어 해요. 3개월 안에 한국어 마스터하고 싶어요. 아니면 길게 잡아도 1년 안에 한국인이랑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3개월 만에 마스터하는 거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가장 가까운 방법은 3개월 동안 최대한 많이 한국어에 노출되고 그리고 또 한국어를 공부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단어를 하루에 200개씩 외우고 한국어 기초, 문법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노출은 뭔가를 보고 듣고 한국 사람들 관찰하고 한국 사람들이 쓴 글도 한번 읽어보고 한국 사람들 말 듣고 따라해보고 그런 활동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초보일 때, 비기너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듣기라고 말씀드립니다. 듣기. 저는 언어를 공부하는 방법이 엄청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에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가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 자기가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듣기만 해라 이렇게는 말씀 안 드리는 편이고요. 한국어 공부, 뭐 기초 단어 이런 것도 배우지만 절대적으로 한국어를 듣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그거가 1번. 그게 있고 나머지 시간에 뭐 공부하거나 기초 문법을 하거나 하면 좋아요. 근데 어떤 걸 듣느냐? 이게 또 어려우실 것 같은데 요즘 콘텐츠가 너무 많잖아요. 진짜 들을 게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초보니까 초보 팟캐스트를 들어야 되겠다 해서 올라와 있는 초보 팟캐스트들을 보면 엄청 쉽고 천천히 얘기를 해주죠. 예를 들면 콜라가 앞에 있는데 저는 콜라를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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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콜라를 좋아해요. 같은 그런 팟캐스트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팟캐스트들도 있어요. 막 여러분들의 모국어로 아니면 영어로 한국어 표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Okay, so if you want to say something like I want to do something, you can say 고 싶다. For example, if you want to say I want to eat, you can say 저는 먹고 싶어요. 막 이런 식으로 영어로 막 설명을 하고 한국어 표현을 알려주는 그런 팟캐스트 혹은 영상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들어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라라라라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해가 되고 더 빨리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빨리 배우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면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3개월 동안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하는 한국어 팟캐스트, 한 10분에 문장 10가지 이야기하는 그런 쉬운 팟캐스트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막 영어로 설명하는 그런 것도 한 30분 이야기하면 20분은 영어고 막 10분 동안만 한국어를 조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간이 아깝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가 언어를 배울 때는 예를 들면 저는 최근에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어를 듣고 싶고 중국어가 어떤 언어인지를 좀 내가 느끼고 싶은데 그 영상에서 막 영어로 한 30분 동안 중국어에 대해서 막 설명해주고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나는 지금 영어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 전체 시간을 중국어 공부에 쓸 수 없는데 그 시간 동안 이것만 보고 있는 게 저는 좀 시간이 아깝다라고 느꼈던 경우가 많았고 그냥 그 대신에 내가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로 된 콘텐츠를 보자 라고 생각하고 저는 언어 공부를 그렇게 해왔어요. 영어 공부도 그렇고 일본어 공부도 그렇고 그렇게 해왔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마다 다 그런 방법들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런 자연스러운 언어를 계속 나에게 있는 시간 동안 막 열심히 듣는 게 좋아서 저도 그 방법으로 팟캐스트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빨리 배우고 싶잖아요. 많이 없는 그 시간 동안 최대한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많이 들을 수 있게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콜라 진짜 좋아해요. 콜라 너무 맛있는 거. 마시면 목이 막 따갑긴 하거든요. 그래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도 좀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들려드리자 해서 제 팟캐스트를 만들고 있고 그게 저의 약간 아이덴티티, 제 채널의 목적,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인드셋은 뭐냐? 처음은 누구나 어려워요. 처음은 누구나 어렵다. 우리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어땠어요? 너무 어렵고 너무 답답하죠? 계속 넘어지고 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타고 넘어지고 이거 반복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자전거 잘 탈 수 있어요. 이렇게 시원한 바람도 맞으면서 기분 좋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잖아요. 그 과정들을 거쳐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뭔가를 처음 배울 때 답답하고 어렵지만 꾸준히 하면은 언젠가는 잘 됩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시원한 바람도 맞을 수 있고 기분 좋게 한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나 답답하고 어렵다라는 거.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래 처음에는 누구나 어렵지
하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쉬운 거 보지 말고 흥미있는 거 봐라 잖아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자세히 이야기한 팟캐스트가 있어요. 뭐 듣기 팁 팟캐스트도 그렇고 아니면 팟캐스트로 언어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그 에피소드도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에피소드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젠 알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뭐 쉽고 느리게 이야기하는 팟캐스트도 좋지만 이렇게 원어민들이 이야기하는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많이 들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런 거 들으려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하나도 안 돼서 못 듣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흥미입니다. 흥미.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덜 답답하고 좀 더 참고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3개월이라는 시간이 저한테 주어졌어요. 뭐 중국어나 스페인어 같은 거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처음 일주일 동안은 무조건 콘텐츠만 찾을 것 같아요. 내가 재밌게 볼 수 있는 콘텐츠. 뭐 아이돌, 좋아하는 아이돌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뭐 재밌어 보이는 아니면 잘생긴 예쁜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애니메이션 좋아하니까 귀여운 캐릭터들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웃긴 개그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뭐 내가 재밌게 볼 수 있는 거는 다 다를 거예요. 뭐 유튜브 브이로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영상을 끊임없이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들어볼 만한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그 영상을 집중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인데 듣고 보라라고 했어요. 듣고 봐라. 저는 사실 팟캐스트는 귀로 듣는 팟캐스트죠. 팟캐스트는 초보자들을 위한 학습 콘텐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팟캐스트는 귀로만 듣다 보니까 너무 내가 들을 수 있는 정보가 적어요. 그냥 그 소리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초보이기 때문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활용해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눈입니다. 눈. 그래서 이 사람의 표정, 뭐 분위기, 상황, 풍경, 그리고 옆에 있는 물건들, 그리고 뭐 입모양 이런 것들을 최대한 관찰해 가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들을 활용해서 언어를 자세히 관찰하고 이제 익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귀뿐만 아니라 눈도 사용해서 영상을 보는 걸 추천해요. 근데 팟캐스트가 좋은 이유는 제가 마이크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언어를 가장 정확하고 깔끔하게 들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드라마도 보고 뭐 공부도 어느 정도 하고 뭐 문법 영상, 문법 강의, 단어 뭐 팟캐스트 이런 것도 다 보는데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팟캐스트도 활용하면 좋아요. 그럴 때 영상으로 되어 있는 팟캐스트들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 팟캐스트를 이용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초보자분들 한 번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꼭 뭐 자막을 켜고 본다든지 영상을 활용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처음에는 그냥 듣고 두 번째는 자막을 켜고 보고 세 번째는 좀 중간중간 멈춰가면서 어려운 단어들은 또는 외우고 싶은 단어들은 적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팟캐스트는 이렇게 듣는 거 좋으니까 뭐 영상으로 그냥 한번 보고 뭐 이미지도 띄워주는 팟캐스트들도 있고 아니면 표정 같은 게 기억에 또 많이 남을 때도 있거든요. 아니면 뭐 제스처라던가 구불구불 뭐 이런 제스처를 보고 그게 기억에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보고 두 번째는 자막을 켜고 본다거나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봐야 돼요. 아니면 영상 먼저 보고 다음에 귀로만 한번 들어본다던가 상상하면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들어보면 좋고 처음에는 그냥 소리에 가장 익숙해지는 거 저는 그거를 추천하는데 그래도 나는 좀 이해하면서 보고 싶어. 이 단어들을 뭔가 내가 외웠다 하는 것들을 느껴가면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멈춰서 자막 보고 거기에 나온 단어들 찾아보고 단어장에 적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깊게 공부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도 좋다면. 근데 이런 것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영상 보다가 멈추고 클릭, 찾아보고 단어장에 적고 다시 영상 재생. 이게 얼마나 귀찮아요. 저희 시간 없는데, 빨리 한국어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럴 때도 활용할 수 있는 툴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툴이 있는데요. 김치 리더라는 툴 들어보셨나요? 김치 리더? 김치 리더가 어떤 거냐? 크롬 익스텐션에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툴이고요. 뭐 앱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거기서 뭐 우리가 영상을 볼 때 또는 뭐 트위터 아니면 뉴스 기사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언제든지 바로바로 그 글씨 위에 혹은 자막 위에 클릭해서 단어를 바로바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툴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 영상 보다가 정지하고 단어 찾아보고 다시 창 켜가지고 뭐 다시 재생하고 이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듣다가 바로 모르는 단어 나오면 클릭. 아, 이거구나. 저장해 놓고 다시 한번 보고 싶어 하면은 단어장에 저장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바로 다음 영상 재생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훨씬 절약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벌써 이렇게 최대한 빨리 배울 수 있는 한국어 많이 듣기 하고 있는데 이런 기능까지, 이런 툴까지 활용하면은 우리는 엄청나게 빨리 배울 수 있는 거죠. 완전 이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김치 리더라는 툴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말했던 댓글 있었잖아요. 그 영어로 남겨주신 댓글. 거기에 다른 제 구독자분들이 답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감사하게. 뭐 이런 답글들이었어요. 내가 초보였을 때는 이런 방법들을 했다. 뭐 나도 처음에는 디디 팟캐스트 하나도 이해 안 됐는데 뭐 천천히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알게 됐다 하는 그런 댓글들이었고 거기서 이 김치 리더라는 거를 사용해서 단어들을 찾아보면서 쉽게 공부할 수 있었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도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콘텐츠 추천 같은 기능도 생겼더라고요. 뭐 한국어 공부할 때 들으면 좋을 혹은 다른 사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콘텐츠를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그중에서 제 콘텐츠를 가장 많이 이용해서 봐주신다 하는 거 보고 저도 뿌듯했고요. 실제로 이렇게 이런 툴 이용해서 열심히 한국어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김치 리더 툴 링크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더 자세히 팟캐스트를 이용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에피소드들도 아래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댓글 확인해 주시고 궁금하면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국어 초보자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도 제 팟캐스트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연스러운 한국어 듣기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필요한 언어를 빨리 배우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마인드셋 처음에는 답답하다 누구나 답답하다라는 마인드셋도 말씀해드렸고 그리고 뭐 쉬운 거 내 레벨에 맞는 콘텐츠를 찾아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플러스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들을 수 있는 재밌는 콘텐츠를 많이 찾자 또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팟캐스트 같은 거를 듣게 된다면 듣기만 하지 말고 보자. 최대한 많은 것들을 활용해서 언어를 습득해보자 하는 게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초보자분들은 여기까지 저의 한국어를 듣는 것도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팟캐스트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도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끝까지 듣고 있는 초보자분들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반드시 지금 저처럼 혹은 저보다 더 한국어를 잘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저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국어 초보자 분들을 위한 저의 팟캐스트 팁이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어를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진짜 조금씩. 시간이 정말 한가할 때 한 번씩 중국어로 된 유튜브 영상 찾아보고 제가 재밌게 볼 수 있는 콘텐츠 찾고 있는 중인데요. 정말 보면은 너무 답답해요. 하나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초보자분들, 비그이너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서 저도 그런
실험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주문을 외웁니다. 그래, 처음에는 누구나 답답해. 근데 나는 답답한 거 참고 이 언어 배우기로 마음 먹은 거잖아. 그러면 그냥 한번 계속 봐보자. 믿어보자. 내가 언젠가는 이렇게 잘 하게 되겠지. 그런 마음을 계속 최면을 걸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저는 이미 일본어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콘텐츠를 보고 배우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완전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경험해보고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 계속해서 팟캐스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미 한국어 잘하시는 분들도 이 팟캐스트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언어 배울 때 한번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잘하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초보인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후배들을 위해서 선배로서 저는 초보 때 이런 방법들이 도움이 됐어요 하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후배들이 한국어 초보분들이 여기까지 팟캐스트는 다 못 듣더라도 댓글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혹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던 한국어 공부 방법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저에게도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하나 드리고 팟캐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는 페이트리온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을 하고 있어요. 이 팟캐스트가 계속해서 좋은 팟캐스트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에 링크가 있습니다. 서포트 디디 링크를 눌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내주실 수가 있어요. 항상 보내주시는 마음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또 다른 한국어 팁 알려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한국 문화, 또 인터뷰 영상 같은 것들 많이 준비해서 재밌게 한국어 배우실 수 있도록 흥미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 제가 정말 응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재밌게 한국어 공부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